잠깐 쉬었다 해야 되겠다. 고1 과정은 수능이 안 나와. 고1 과정은 안 나오고 고2 과정을 우리가 공통수학이라고 하고, 공통수학인데 이때 1학기 께 대수고 2학기 께 미적분이야. 그리고 니네가 이제 고3 때, 예전에는 이게 선택이었거든? 확률과 통계라는 게. 예전에는 선택이었는데 니네 때부터는 이게 이제 무조건 들어가는 애. 거기에 이제 선택이 뭐가 들어가냐면, 선택에 미적분 2하고 기하가 들어가. 기하. 이건 선택이야. 이과계통 친구들은 미적분 2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고, 근데 난이도는 요 세 개 중에 얘가 제일 높아. 얘가 1등이고 얘가 2등이고 얘가 좀 낮아요. 예전에 얘도 선택이었어. 그런데 총 30문항 중에 지금 니네가 들어가는 이거는 이제 수능에서 이제 예전에 어떻게 나왔냐면, 확통 문제가 8문제, 나머지 22문제가 여기서 나왔어. 그러니까 이것도 변하지는 않을 것 같아. 이거는 계속 이 상태가 유지가 될 것 같고, 거기에 선택한 친구들은 이건 따로 시험을 봐. 그러니까 따로 나가는 거라서, 이건 선택 과정이라서. 이해되지? 그러면 어디에 비중이 제일 높아? 고2 것만 100점을 맞아도, 고2 것만 30문제 중에 얘만 맞아도 못해도 3등급은 나와. 근데 확률과 통계는 솔직하게는 막 되게 어렵진 않아. 그냥 어느 정도 시간 투자. 그 대신 얘는 계산이 좀 많아. 계산만 잘하면 점수가 잘 나와. 안 되면 뭐 해야 돼? 구분해야 돼. 진짜 얘는 계산만 잘하고 이해도가 얘네들보다 높진 않아. 확실하게. 그러니까 얘는 고3 때 배우는 것 치고는 좀 쉽고, 얘네 두 개 중에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이게 더 어렵다고 생각해. 얘는 쉬워. 미적분은 그렇게까지는 어렵지 않아. 근데 이 미적분 2는 되게 또 어려워. 이거 난이도의 한 3배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니네가 잘해야 될 게 뭐냐면, 요 고2 과정을 진짜 잘해야 돼. 이게 수능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영역이고, 요 영역을 잘해야 되는데, 이걸 잘하려면 고1 거를 못하면 이건 아예 못 건드려 그냥. 그러니까 고1 게 기본 베이스야. 근데 수능에는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럼 내 수능이 안 나오니까 고1 거 뭐 대충 해도 된다, 그게 아니야. 이거 안 되면 이거는 그냥 다 안 돼. 그냥 다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니네 것 중에 중요하다고 하는 게 1학기 때는 뭐였냐면, 곱셈 공식은 계속 나와. 구구단 같은 거라서 그건 어쩔 수 없고, 2차 방정식, 2차 함수, 2차 부등식, 이쪽 계열이 진짜 중요해. 그거는 계속 써. 그리고 니네 요게 여러 가지 방정식, 이 뒤쪽 거 끝나고 나면 이제 경우의 수, 행렬 나오는데, 경우의 수는 얘랑 연관된 거. 확률과 통계. 경우의 수, 확률 이런 거 배우잖아. 거기에 연관이 된 애들이고, 니네가 진짜 얘가 완성이 돼야 그 다음, 얘는 부수적인 거라서 뭐 굉장히 어렵거나 그러진 않아. 그냥 하면 할만해. 근데 난이도로 보면 얘가 5라고 한다면 얘는 한 1 정도밖에 안 돼. 많이 어렵진 않아. 여기 이거 잘하려면 뭐 잘해야 돼? 고1 거 잘해야 돼. 특히 지금 하는 거 2차 함수 뭐 이런 거 해석을 좀 잘 하셔야 돼. 왜냐면 그 문제가 여기서 딱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기본 베이스 된 이 기본 전제 하에 문제를 얹어. 그때 얹는 게 이제 y는 그래프가 이제 sin x 그래프, 또는 y는 뭐 로고 ax 그래프, 이렇게 로고 함수나 sin 그래프하고 지금 2차 함수를 접목해서 풀기 때문에 얘를 모르면 진짜 아무것도 못해. 최대 최소값, 이때도 최대 최소값 다 구해야 돼. 이거 말고도 지수함수 뭐 여러 가지 함수가 있는데, 그게 다 얘가 전제가 돼. 지금 하는 게 진짜 중요해. 그래서 고1 거를 무시하시면 안 되고, 그 중에 오늘 하는 게 진짜 2차 함수의 쓰임새가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2차 함수 최대 최소. 이건 문제 풀면서 갈게요. 다 아는 내용이라서. 이게 뭐 바로 이게 나오노? 그냥 여기서 설명하지 뭐. 이게 유형 7번이 첫 번째 게 맞지?
자, 첫 번째. 앞으로의 최대값, 최소값은 이쪽에 있는 이 y의 값이야. 근데 이렇게 될 때도 있다. 만약에 a 플러스 b는 2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5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어, 얘도. 그때 이때 물어보는 건 뭐냐면 a 플러스 b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물어봐. 근데 a 플러스 b도 지금 이 자리에 원래 누구 역할이야? 이게 y 역할이잖아. 그치? 항상 이쪽 거가 가장 클 때와 가장 작을 때를 물어봐. 다시 한번 말하면 이차 함수의 y 값이 가장 크다는 얘기는, 자, 일단 이 범위가 없을 때부터 할게요. 범위가 없을 때부터. 얘는 어디로 볼록이야? 이 그래프는. 이 그래프 어디로 볼록? 최고차가 양수니까 위로 볼록? 아,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양수면 무조건 아래로 볼록. 아래로 볼록. 그리긴 여기까지만 그랬지만 이건 끝도 없이 나가는 거야, 위로. 그치? 그때 y 값이 언제 제일 낮냐 이거지. 이때의 y 값이 다 낮지? 나머지 y 값은 얘보다 항상 높은 데서 나오잖아. 오케이? 그러면 이 점이 어떤 점이냐 이거지, 이 점이. 이 점이 꼭지점일 때가 y 값이 제일 낮다고. 그래서 이때는 뭐만 물어봐? 이런 범위가 없을 때는, 이거 중3 내용이지? 중3 내용이야. 이때는 최소값만 물어봐. 왜? 최대값은 못 구해. 범위가 없을 때는. 그럼 일단 구해볼게요. 여기에 꼭지점 좌표부터 x는 2배로 나눈 거에 부호 반대니까 x가 2일 때야. 그럼 2 집어넣어서 나오는 꼭지점의 y좌표가 바로 최소값이야. 여기다 2 집어넣을게요. 그러면 4 빼기 8 플러스 6이야. 그럼 최소값은 2가 돼. 꼭지점의 좌표는 2,2고. 됐니? 그러니까 범위가 없을 때는 최대값은 구할 수가 없고 최소값은 2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고. 됐죠? 지금 범위가 없는 중3 과정에 대한 내용이야. 이해됐지? 자, 이 문제를 그러면 아래로 볼록일 때는 뭐만 존재한다? 최소값만 존재한다. 됐지? 그럼 위로 볼록일 때는 이 문제를 살짝 바꿔서 y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으로 바꿀게요. 최고차만 음수로 바꿨어. 위로, 얘가 음수기 때문에 얘는 위로 볼록이야. 이렇게 위로 볼록이고, 그때 추계방정식은 x가 2배로 나눈 거에 부호 반대니까 마이너스 2일 때야. 됐죠? 그러면 얘는 무슨 값만 있어? y 값이 가장 높은 값은 구할 수 있대. 가장 작은 값은 구할 수가 없다고. 그지? 그래서 이때는 무슨 값만 있다? 최대값만 있다. 그 최대값은 어떻게 생겨? 꼭지점의 y좌표다. 그럼 꼭지점의 x에다가 마이너스, 얘 꼭지점 좌표가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잖아. 여기다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플러스 8, 플러스 6이니까 얘는 10이 돼. 됐지? 그럼 가장 높은 값은 10이야. 최대값은 10이야. 됐어요? 이게 언제까지 이거였어? 이게 중3 때 거까지의 범위야. 중3 거의 범위. 됐지? 그러면 얘는 최소값은 구할 수가 없고 최대값만 구할 수가 있다. 그때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 축이야, 축. 왜? 이 축은 좌우 대칭이라서 얘로부터 떨어진 거리에 따라서 최대 최소값이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는지 봐. 자, 이 문제 보면 얘는 켜져 있지? 자, 다시 그릴게요. 정확하게 함수 그래프를 막 이렇게 정확하게 그리는 게 아니야. 자, 얘는 아래로 볼록이고 얘가 아래로 볼록이고, 자, 추계방정식이 어디야? x는 몇? 이거 추계방정식 x는 몇? x는 몇? x가 2일 때야. 이게 중요해. 모르겠으면 두 군의 합은 뭐야? 마이너스 a분의 b 하면 4지? 그거의 절반. 두 군의 합의 절반. 모르겠으면 두 군의 합으로 가시고, 이게 공식처럼 마이너스 2a분의 b, 선생님은 보통 그걸 쓰거든? 그러니까 요거 앞에 거를 2배 해. 2지? 2로 나눠. 마이너스 2지?
그거의 부호 반대. 그래서 2배로 나눈 거에 부호 반대. 선생님 맨날 이렇게 얘기해. 요거 구하는 거는 진짜 1초 안에 구해야 돼.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 플러스 4 마이너스 4. 왜? 완전제곱 만들라고. y는 x 마이너스 2의 제곱 뒤에 거 계산해서 플러스 2. 그래서 2,2다. x가 2다. 축의 방정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래 걸려 너무. 잘 안 쓴다 그랬지? 근데 선생님만 안 쓰는 거야. 나만 안 쓰는 거지. 뭐 모든 선생님들이 다 안 쓰는 거야. 모든 선생님들은 좀 전에 이렇게 하듯이 해. 이거 나만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 내가 이걸 못해서가 아니잖아. 그지? 고등부는 시간 싸움이야. 시간 절대적으로 부려. 내가 100% 다 알아도 다 풀 수 있어도 시간 부족해서 시간에 못 끝내. 그러니까 내가 줄일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줄이려고 하는 거야. 시간을. 오케이? 자, 그때 중요한 거 이제 봐봐. 0부터 5까지만 보래. x값이 0부터 5까지. 그러면 잘 봐. x축이 어디 있는 건 중요하지 않아. 2가 여기잖아. 이게 만났는지 뭐 어떻게 되는지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 x가 2면 0은 2로부터 몇 칸 떨어져 있어 얘는. 몇 칸 떨어져 있지? 2로부터 몇 칸 떨어져 있지. x는 0이야. 2칸이야. 그럼 이쪽을 2칸을 대충 이렇게 잡아. 그럼 여기를 x는 0이라고 해. 앞으로는 이 직선 안 그릴 거야. x는 0이라고 한다면 5는 2로부터 몇 칸 떨어져 있어? 3칸 떨어져 있지. 그럼 내가 이걸 2칸으로 봤지. 근데 얘가 대칭이라 그랬잖아. 그죠? 그럼 2칸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니까 5는 어느 쪽에 있어야 돼? 좀 더 멀리 이렇게 그려줘야 돼. 뭐 이렇게 돼서 여기서 만난다고 칠게요. 됐어요? 자, 이거는 축을 기준으로 이 범위가 나왔을 때는 2보다 얘는 2칸 떨어져 있고 여기는 3칸 떨어져 있으니까 얘가 더 멀리 떨어져 있어. x는 5야. 근데 x는 0부터 5까지의 2차 함수만 그리라고 하는 거야 지금 현재. 그래서 x는 0부터 5까지의 2차 함수 요 부분만 그려라. 그리고 나머지는 신경 쓰지 마라 이 뜻이에요. 빨리 앉아 이씨. 됐어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전부 다 그리려는 게 아니고 어디서부터 0부터 5까지만 어메 0부터 5까지의 그래프만 요것만 그려라. 이게 제한된 범위야. 됐어요? 그러면 얘는 제일 낮은 값과 제일 큰 값을 둘 다 구할 수가 있어. 아까는 최소값만 구하든 최대값만 둘 다 구하든 둘 중에 하나 했잖아. 이제는 뭐를 구할 수 있냐면 이것 중에 y값이 가장 낮은 건 여기야. 그지? 가장 높은 건 어디야? 이쪽이 아니라 여기가 가장 높겠지. y값이 가장 높은 값. 그러면 우리는 이때 얘를 뭐라고 불러? 최소값. 얘를 최대값 이렇게 부른다고. 됐니? 이거는 누구의 값이야? 최대 최소값은 y의 값이야. y의 값. 가장 낮을 때 최소값. 가장 높을 때 최대값. 됐죠? 그럼 언제가 가장 낮아? x에 2 들어갔을 때 y값이 가장 낮아. 그럼 여기다 2를 집어넣는 거죠. 2 집어넣으면 4. 2 들어가면 마이너스 8. 플러스 6이라서 최소값은 몇이다? 2다. 얘가 최소값이 되는 거야. 됐죠? 근데 뭐 항상 꼭지점이 최대 최소다 이건 아니야. 범위에 따라 달라져. 좀 이따 보여줄게. 자, 최대값은 x가 몇일 때야? 5일 때잖아. 그지? 5일 때 y값. 그럼 x에다가 5 집어넣을게요. x에다 5 넣었을 때의 y값이 최대값이야. 5 집어넣으면 25. 5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0 플러스 6이니까 5 더하기 6이니까 최대값은 11이 되는 거야. 됐니? 그래서 이제부터는 최대값과 최소값을 둘 다 구할 수 있어야 돼. 이해됐지? 자, 같은 내용이야. 이번에부터는 이건 안 그릴게. 같은 문제를 갖고 자, 일단 꼭지점의 좌표는 x는 2야. 이거는 x값이 2라는 데 있다는 얘기야. 축이 2에 있고 요번에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만 하래.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만. 그럼 마이너스 1은 몇 칸 떨어져 있어 얘보다? 3칸. 1은
한 칸인데 1이 어디 있어? 이쪽에 있는 거지? 그러면 1이 이쪽에 있다면 마이너스 1은 더 왼쪽에 있겠네. 그죠? 이해되니? 그러면 얘는 어디서부터? x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요만큼만 그려라. 나머지는 신경 쓰지 마라. 요 부분을 갖고 최대 최소값을 구하라는 거야. 그러면 무조건 꼭지점이 되는 건 아니지, 그지? 꼭지점이 들어가 있을 때야 꼭지점이죠. 지금 요 그래프에서는 꼭지점이 들어가지도 않았잖아, 그죠? 그래서 이때 최소값은 1일 때가 최소값이야. 자, 여기다 1 집어넣을게요. 1 집어넣으면 1 빼기 4 더하기 6이니까 최소값은 3이 됩니다. 됐지? 최대값은 이때가 최대값이야. 최대값. 최대값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최대가 된대. 자,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 플러스 4 플러스 6이니까 최대값은 11이 돼요. 가장 높아. 그래서 최대값은 11, 최소값은 3이다. 이렇게 구하는 거라고. 그러면 뭐를 기준으로 내가 이걸 지금 간격을 나누고 있어? 항상 축을 기준으로. 왜냐면 축을 기준으로 대칭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다 하나만 더 써볼게요. 3번. 범위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 얘는 뭐 1보다 크거나 같고 뭐 3보다 이렇게 됐다고 칠게요. 3 4라고 칠게요. 똑같아요. 축의 방정식 x는 2야. 같은 문제니까. 그치? 1은 몇 칸 떨어져 있어? 왼쪽으로 한 칸. 그치? 한 칸. 이거 뭐 정확하게 할 필요가 없어. 내가 한 칸의 간격을 요만큼 잡았으면 4는 두 칸 떨어져 있잖아. 그럼 얘보다 좀 더 멀리 그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 간격을 좀 더 멀리 그리면 돼. 여기가 4야. 그럼 어디서부터? 요것만 그려라. 그러면 이때가 최소값이 되고 이때가 가장 큰 최대값이 되겠지. 그러니까 범위에 따라서 같은 문제라도 범위가 달라지면 최대 최소가 다 달라져. 이제부터는 이해됐지? 자, 되게 중요하다. 자, 8번 한번 해볼게요. 8번. 다시 유형 8번. 제주야, 내가 말한 적이 없어? 진짜? 너 나한테 뭐랬어? 들은 적이 없다고?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생각이 갑자기 났다고?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한 번 얘기한 건 아닐 텐데. 그리고 난 너의 멘트도 기억해. 11시 좀 힘든데. 아니 근데 아니 근데 뭐. 자, 일단 얘 갈게요. 자, 축의 방정식은 어디까지만 알면 되냐면 솔직히 여기까지만 알면 축의 방정식은 구할 수 있어. 그지? 자, 최고차가 음수라서 이 그래프는 위로 블록이야. 이렇게. 됐니? 그때 축의 방정식. 항상 축의 방정식이 중요해. x는 2배 마이너스 4 나눠 마이너스 1 그걸 부호반대 1일 때. 오케이? 이거 익숙해져야 돼. 이제 좀 하다 보면 축의 방정식 뭐야 그러면 1초 만에 그냥 툭 나와 애들. 너도 그렇게 돼. 금방 돼. 그럼 x가 1일 때야. 1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인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하래? 1부터 3까지만 그리래. 1부터 3까지만. 그럼 여기가 1이잖아. 그럼 우리가 그려줘야 될 건 1부터 3은 이쪽에 있으니까 대충 그려. 3. 여기가 x는 3이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쳐다봐라. 이 빨간색만 봐라. 다른 그래프 쳐다보지 마라. 됐죠? 그때 최대값이 4래요. 여기의 값이 4래요. 최대값이 4라는 얘기, 이 좌표가 1,4를 지나간다는 뜻이야. x에 1 집어넣으면 y값은 4가 나온다는 뜻이야. 이해됐지? 그럼 x에다 1 집어넣으면 y는 4가 나온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플러스 4 플러스 k가 돼. 그럼 얘 없어지고 따라서 k값은 2가 됩니다. 됐니? k값 구했고 누굴 통해서? 최대값이라는 힌트를 통해서. 그럼 저식 y는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2였던 그래프였던 거지 얘가. 그때 최소값을 구하래. 최소값은 언제야? 여기가 최소값이지. 됐니? 최소값은 x가 몇일 때야? 3일 때야. 그럼 나 여기다 3을 집어넣으면 3 집어넣으면 9, 9, 2, 18이고 3 집어넣으면 플러스 12
플러스 2. 그럼 얘는 마이너스 6이니까 더하면 최소값은 마이너스 4가 된다. 그래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4다. 이 K값도 물어볼 수 있고 얘도 물어볼 수 있어. 나중 되면 수능 가서는 보통 N 플러스 K는 이렇게 물어보겠지. 근데 물어보는 거는 그건 중요하지 않고 얘를 구해야 얘를 구할 수 있다는 뜻이야. 됐니? 밑에 거 두 개 해보세요. 서율이하고 니네 둘 다시 들어. 너 이해됐어 안 됐어 너? 저요? 어. 이해됐어요. 그럼 너는 다시 풀어. 서율 봐. 이런 범위가 없을 때 일단 중학교 3학년 과정 얘의 최대 최소를 구하래. 예를 들어서 얘는 최고차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이지? 아래로 볼록. 추계 방정식은 x가 2배로 나눈 거에 부호 반대니까 x가 2일 때야. 그럼 최대값, 최소값은 누구의 값이냐면 항상 이 y의 값을 얘가 가장 클 때랑 가장 낮을 때를 구하라는 얘기야. 얘가 결과물인 거거든 원래. 그러면은 이 그래프에서 가장 낮은 값은 여기가 가장 낮아. 근데 가장 큰 건 구할 수 있어 없어? 끝도 없어. 올라가니까 못 구하지. 그럼 이 최소값은 x를 2 넣었을 때 나오는 y값, 이걸 우리가 최소값이라고 한다고. 그럼 x에다 2 집어넣으면 4,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 플러스 6이라서 최소값은 2다. 최대값은 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게 중3 버전. 근데 여기에 이제부터는 뭐가 붙냐면 얘가 똑같이 x는 2일 때인데 0부터 5까지만 보래. 그럼 x는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게 x잖아. 근데 항상 중요한 건 얘야. 2를 기준으로 0은 몇 칸 떨어져 있어? 2칸 떨어져 있지. 그러면 대충 이걸 내가 2칸으로 잡아. x는 0이라고. 여기를 x는 0이라고 잡아. 그러면 5는 몇 칸 떨어져 있어? 아니 얘로부터, 항상 얘로부터. 왜냐면 2로부터 대칭형이라서 2로부터 2칸 떨어져 있지? 그럼 5는 2로부터 3칸 떨어져 있다고. 그래서 요 간격보다는 좀 더 멀리 잡아. 여기를 x는 5. 요거보다 그냥 이게 뭐 정확할 필요 없어. 요 간격보다 좀 더 멀리 잡으란 얘기야. 이쪽 간격이 더 높으니까.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려라? 여기 등호가 들어가 있으니까 0부터 5까지 해당하는 그래프만 그려라. 나머지는 신경 쓰지 마라. 그렇게 되면 우리가 보는 그래프는 요 빨간색 요만큼만 보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뭐를 구할 수 있냐? y 값이 가장 낮은 데가 여기지? 가장 높을 때가 여기지? 최소값, 최대값을 둘 다 구할 수가 있어. 자, 최소값은 x가 몇일 때? 2 들어갔을 때 나오는 y의 값. 2 집어넣으면 4 빼기 8 플러스 6이라서 y값은 2가 나와. 이게 최소값이야. 최대값은 5를 넣었을 때 나오는 y값이지? 5를 넣었다. 그때 나오는 게 최대값. 여기다 5를 집어넣으면 25 빼기 20 더하기 6이라서 5 더하기 6, 11. 얘가 최대값이야. 이제부터 범위가 생기면 최대 최소를 둘 다 구할 수가 있어. 한 번 더. 얘도 같은 그래프. x는 2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만 하래. 근데 1이나 마이너스 1이나 2보다 작은 쪽에 있지 둘 다. 그러면 1은 한 칸 여기가 x는 1이라면 마이너스 1은 더 왼쪽에 있잖아. 마이너스 1은 대충 마이너스 1. 요것만 그려라. 요 부분만. 신경 쓰지 마라. 그러면 이때가 오히려 최소가 되고 이때가 최대가 되는 거겠지. 최소값은 x에다가 1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돼. 1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3이고요.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돼. 이제 최대값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 플러스 4 플러스 6이니까 최대값은 11 이렇게 바뀌는 거야. 이제는 제한된 범위에서는 항상 바뀐다. 제대로 됐나 보자. 너 모르네. 맞는데요, 지금 이게. 진짜 맞는데.
안경이요. 오. 내가 진짜 우리 신우 내가 진짜 구몬을 좀 뽑아줘야겠어. 너 이해 못한 건 아니지? 이해 완벽하지? 서희야, 너도 이거 듣고 네가 집에서 한번 해봐. 자, 일단 우리 무지한 최주연 양을 위해서 무지하다 보면 둘 중에 하나는 맞아야 될 거 아니야. 둘 다 맞았는데 아, 진짜? 확실해? 1번 답은 뭐야? 1 1! 2번 답은 3분의 35 3분의 35. 맞는데 그럼 내가 푼 게 잘못됐나 보지 뭐. 한번 볼게요. 자, 얘 어디로 볼록이야? 얘 그거 아래로 볼록 아, 죽여버리고 싶다. 아, 농담이고 어. 볼록이 삶의 가치를 다시 한번 느끼게. 추계방정식은 뭐야? 너한테 물어볼게. 3분의 1 x는 3분의 1? 맞아? 아, 맞아. 맞아. 3분의 1.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래? 네 0에서부터 1 그러면 3분의 1로부터 0은 몇 칸 떨어져 있는 거야? 3분의 1칸 다시 한번, 3분의 1칸. 그럼 3분의 1칸을 이 정도로 잡을게. 여기가 0이야. 그럼 1은 몇 칸 떨어져 있어? 3분의 2칸 그럼 이 간격보단 좀 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이 정도 잡으면 되겠지? 예 여기가 3분의, 여기가 1이구나. 1이야. 됐어?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만큼만 그리라는 거지? 예 그때 최대값, 최소값 구할게요. 최소값은 언제일 때야? x가 몇일 때야? 0 최소값이. 최소값, 최대값은 여기서 높낮이가 가장 높고 가장 낮다는 얘기야. 아, 1 1일 때가 가장 낮지? 예 야, 얘가 제일 낮잖아. 가장 높을 때가 언제야? 0 아, 죽여버리고 싶다. 3분의 1 야, 야, 이거 그냥 딱 비주얼로 딱 보이잖아. 얘가 제일 높잖아. 이제 알았어요 그럼 얘가 최대값이고, 얘가 최소값이라는 얘기지? 예 그럼 최대값은 뭐 넣었을 때 x에다가? 3분의 1. 3분의 1 집어넣게. 그럼 9분의 1이니까 약분하면 마이너스 3분의 1. 3분의 1 집어넣으면 3분의 2. 플러스 1이지? 예 그럼 얘랑 얘랑 하면 3분의 1. 1 더하기 3분의 1이니까 3분의 4 3분의 4. 자, 최소값은 몇일 때야? 1일 때야. 저기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플러스 2 더하기 1이야. 최소값 몇이야? 0 0이야. 두 개 더하래. 3분의 4 너 정답 몇이라고? 3분의 4 아까 1이라며. 309번도 풀 수 있을 것 같아 웃기지 마. 3분의 35? 예 3분의 35. 다시 보자. 서일이는 이거 아까 두 번째 건데 이거 안 들었으니까 들어. 하나 더 있지 않았지? 자, 봐. 자, 얘는 어디로 불러? 얘는 아래로 볼록 아래로 불러. 자, 추계방정식. 모르겠으면 얘 2배 해. 2배 하면 뭐야? 3분의 2 3분 2배로 나눠. 누구를? 얘를. 그거의 부반대. 그러니까 이거 플러스 되겠지, 그지? 번분수는 밑에가 분수면 위에도 1분의 2. 얘랑 얘랑 약분. 1, 3이니까 이거 x가 3일 때야. 번분수 못하겠는 사람은 몇 번씩 해봐. 분수분의 분수가 번분수지? 번분수 못하겠으면 나한테 몇 번 좀 해달라 그래. 나중 되면 이거 말도 안 되게 쓰는 거니까. 2분의 3분의 5 이렇게 돼 있으면 얘가 분수면 얘도 원래 분수 모양으로 바꿔줘. 그래서 가운데 거 곱한 걸 분모, 바깥에 거 곱한 게 분자. 그런데 두 칸씩 차이 나는 건 약분이 가능해. 그래서 내가 이거 두 칸 차이 나서 이렇게 약분한 거야. 나중이라도 모르겠으면 번분수 몇 문제만 풀어보면 이거 금방 하는 거니까. 됐지? 자, 3이야. 마이너스 3 몇 칸 떨어져 있어? 마이너스 3이랑 6칸 떨어져 6칸. 4는? 한칸 그럼 4가 이쪽에 대충 그려? 얘가 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정확할 필요 없다 그랬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어디까지만 그려라. 요 빨간색 부분만 그려라. 됐죠?
그랬더니 최소값이 뭐라고 힌트를 줬어? 여기가 제일 작은 값이지? 여기에 힌트가 마이너스 1이래. 그럼 이 점 좌표가 3, 마이너스 1이었다는 얘기야. 그죠? 예. 그럼 얘를 통해서 구할게요. y가 마이너스 1은 x가 3 들어갔을 때. 3 들어가면 9, 약분하면 3 들어가면 마이너스 6 플러스 k래. 그럼 k는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3이지? 넘어가면 플러스 3이지? 3 빼기 1이니까 2가 되겠지, 그지? 그럼 우리는 여기 얘를 통해서 누굴 구했어? k 값이 2라는 힌트를 얻었어. 됐어? 그때 마지막 물어보는 질문은 누구야? 최대값이야. 최대값은 언제야? x가 몇일 때? 빨리 말해. x. 그러니까 x가 몇일 때? 마이너스 3. 아, 고맙다. 얘가 제일 높죠? x에다가 마이너스 3 집어넣어서 최대값 구하는 거야. 여기다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9, 약분하면 3, 마이너스 3 들어가면 플러스 6, 더하기 2까지 했으니까 최대값은 11이다. 너 3분의 몇이라고? 네? 3분의 몇이라고? 너 근데 너 솔직하게 얘를 최소값, 얘를 최대값 이렇게 한 거야? 예. 아, 얘가 제일 오른쪽에 있으니까 가장 크다. 얘가 왼쪽에 있으니까 가장 작다? 예. 그거 아니다. 예. 최대 최소값은 누구의 값이라고? y값. 높낮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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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지금 한 거 정말 우리가 1차 방정식 x값 구하듯이 밥 먹듯이 나온다. 지금 한 거. 근데 문제 안에 녹아있다. 진짜 중요하다. 자, 9번 볼게요. 9번. 아니, 그 다음 유형. 요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니네가 써먹을 거야, 핵심. 내가 미리 예시를 둘게. 니네가 고등학교 올라가면 2학년 올라가면 얘네들의 최대 최소값을 구하래. 근데 니네 지금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함수잖아, 그지? 이런 애들을 삼각함수라고 하는데 삼각함수야, 얘는 말 그대로. 근데 니네가 구할 수는 없는데 이때 나중에 배우겠지만 사인 값이 가장 클 때가 1이고 가장 작을 때가 마이너스 1이야. 사인 그래프가 이래. 그러니까 사인 x라는 애는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서만 움직여야 돼. 잘 봐. 그럼 내가 뭘 뜻하는지 내가 이걸 통해서 얘를 구할 거니까 다시 봐봐. 니네가 이걸 삼각함수 아무것도 몰라. 근데 내가 사인 x라는 애는 나중에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그래프는 올라갔다 내려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런 그래프야. 사인이라는 그래프가. 그러니까 얘는 y값이 가장 높을 때가 1, 가장 낮을 때가 1, 마이너스 1이야. 요거밖에 몰라. 너네 그것만 모르다 안다 치더라도 최대값 최소값은 항상 누구의 값이라고? y의 값. 얘가 가장 클 때랑 가장 작을 때를 구하는 거야. 그래서 sin x를 치환을 해. t로 치환을 해. 근데 문제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생겨. 치환을 하면 범위를 다시 설정해 줘야 돼. 누구의 범위로? t 값의 범위로. 오케이? 자, sin t, sin x를 t로 치환했어. 그때 이때 sin x는 t 했을 때 얘가 이제 여기서는 y 역할을 하는 거야. 이 t 값이 가장 높을 때가 1이고 가장 낮을 때가 마이너스 1이란 뜻이야. 이 뜻이. t 값이 가장 클 때와 가장 작을 때가 요거란 얘기야. 그러니까 이해됐니? 대충 이거 몰라도 돼. 내가 이렇게 해서 나중에 쓰인다라는 것만 알려주는 거야. 자, 내가 치환을 했더니 뭐가 생겼어? t에 대한
내가 치환한 문자의 범위가 이렇게 생겼죠. 그죠? 그리고 얘를 sin x를 t로 치환했으니까 얘는 이제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2t제곱 플러스 6t 플러스 4라는 이차함수 모양꼴로 돼. 얘가. 그럼 얘는 어디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 축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2분의 3이라는 점이 돼. 이 축의 방정식이. 근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하래?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만 하래. 그럼 마이너스 1은 여기 있고 1은 이쪽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가 제일 작은가? 1을 넣었을 때가 가장 큰가? 이게 끝이야. 이해돼? 근데 이게 사인만 들어가? 나중에 로그, 지수 다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치환할 수 있으면 다 이렇게 푼다는 얘기야. 여기서. 이해돼? 그럼 봐. 이거를 정상적으로 전개를 해서 못한다라는 건 아닌데 문제는 니네가 이걸 전개하면 이거 몇 차 방정식이 돼? 4차. 니네 4차 함수 못 그리잖아. 그거 무조건 배워야지 그릴 수 있는 거야. 4차 함수 그래프가 이런 식이야. 이렇게 그려져. 근데 니는 못하잖아 이거. 못하는 걸 문제에서 냈을 리는 없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뭘 해라? 치환하라. 우리가 못 그릴 수 있는 영역의 문제들이 나오는 건 치환하라는 뜻이야. 누가 공통으로 반복돼? x제곱 마이너스 2x, x제곱 마이너스 2x. 자,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x를 선생님이 t로 치환할 때 이때는 y는 이차함수 이런 꼴이긴 한데 이때 이 t의 역할을 볼게요. 자, 이 t는 지금 여기 1번에서는 어떤 뭐 x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는 범위가 없죠, 지금. 그런 범위가 없을 때 자, 얘를 한번 그려볼게. 얘는 아래로 볼록이고 x가 1일 때야, 축이. 됐어요? 그래서 얘는 최대는 못 구해. 근데 뭐는 구할 수 있어? 최소는 구할 수 있어. 그지? 최소가 언제야? x가 1일 때 가장 작을 때가 최소잖아. 그럼 t 값이 제일 작을 때는 구할 수 있다고. 1 집어넣을게요. 1 빼기 2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지? 그러면 t 값은 마이너스 1보다 어느 쪽에서 나와? 무조건 크거나 같은 쪽에서만 나와. 그래서 치환을 하면 뭐가 생기냐면 t의 범위가 생기는데 t 값은 제일 작을 때가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위쪽에서만 t 값이 나온다라는 범위가 생겨. 됐어요? 2차 함수상 이게 y 역할을 한다 그랬지 지금 현재. 마이너스 1보다 밑에 부분 없잖아. 마이너스 1보다 어디서 나와? 위에서만 나오지? 아, 그래서 이 t 값의 범위 내가 요 알맹이를 t로 치환했을 때 t 값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데서 나온다. 이해됐죠? 그러면 자, 얘를 t로 치환했으니까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5 이렇게 하면서 옆에 뭐가 붙냐면 t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범위가 하나가 붙는 거야. 이해됐어요? 내가 아까 전에 예시를 들었던 sin x가 제일 클 때가 1, 작을 때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범위가 있듯이 치환을 하면 범위가 생성이 돼.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러면 얘를 이제 2차 함수를 생각하면 돼. x 대신 t라는 얘기야 이제. 똑같아. 이제부터는 우리가 아는 거 그대로 하는 거야. 얘 어디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인 함수죠. 그치? 이제는 x는이 아니라 t는이 이게 t축이야 이제. 이게 t축이 되는 거고 여기가 y축이 되는 거야. x 대신 t가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돼. 이해됐어? 자, 그럼 축의 방정식은 몇이야? 축의 방정식. 요번엔 x 대신 t라고 했으니까 축의 방정식은 1일 때야. 2배로 나눈 거에 부호 반대. 이해됐지? 여기가 이해됐지? 근데 마이너스 1보다 마이너스 1은 얘가 1이니까 마이너스 1은 어느 쪽에 있어? 이쪽에 있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쪽 이쪽을 다 그리란 얘기야. 그럼 여기서부터 해서 쫙 계속 올라가는 그래프란 얘기야. 그러니까 이쪽만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겠지.
됐니? 그럼 얘는 무슨 값은 구할 수 있어? 최소값. 최소값은 구할 수 있지만 최대값은 구할 수가 없겠지, 그지? 그때 뭘 구하래? 당연히 최소값만 구하라고 할 수밖에 없어. 왜? 최대값은 구할 수가 없어. 됐니? 그럼 최소값은 언제일 때야? t가 1일 때가 최소야. 결국 우리가 구하는 최대 최소는 y의 값이기 때문에 이쪽을 아무리 이상한 짓을 해도 이 y라는 문자는 안 바뀌어요. 됐니? 그래서 t가 1일 때 여기다 1 집어넣으면 1 빼기 2 마이너스 5라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6이라고 1번 답이 되는 거야. 1번 답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해됐지? 자, 두 번째 갈게요. 요거는 특별한 범위가 없었어. 1번에서는. x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라 이런 범위가 없었단 말이야. 그래도 t값의 범위가 생겼어. 하물며 여기는 x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라는 범위가 생겨. 잘 봐 그럼. y는 x제곱, 네, 이걸 쓸게요. 얘가 반복되니까 내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을 t라는 식으로 치환할 거야. 그래서 모양이 어떻게 생길 거냐면 y는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4. 자, 이 식보다는 이 식이 훨씬 심플해. 그죠? 그리고 우리는 4차를 그릴 수도 없어. 이해됐지? 그랬을 때 다시 한번 중요사항, 2차 함수에서 치환이라는 게 적용이 되면 무조건 뭐가 생겨? 새로운 치환한 문자, 선생님 보통 t로 쓰니까 t라고 할게요. 새로운 t에 관한 범위 재생성을 해주셔야 돼. 자, 그게 무슨 뜻이냐? 니네가 아는 거야 이미. 이제는 얘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y 역할을 하는 거야 여기서는. 자, 얘 어디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죠. 그지? 그러면 축은 x가 1일 때야. 이거 축의 방정식이 1이잖아. 그죠? 그때 x 값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하래? 0부터 3까지만 하래. 자, 0은 한 칸, 3은 두 칸인가 좀 더 멀리.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건데, 그러면 여기가 최소값이고 여기가 최대값인데 이놈의 t값은 여기하고 요 사이에서만 나와야 돼.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전에 했던 그 최대 최소가 치환하면서 한 번 더 적용이 되는 거야. 이해돼? 그럼 이 t값이 제일 낮을 때가 언제야? t값이 제일 낮을 때는 1 넣었을 때 나오는 이 t값이 제일 낮아. 그치? 여기다 1 집어넣게. 그러면 1 빼기 2 더하기 3이니까 제일 작을 때가 2야. 이 최소값이 2라서 그래. 그치? 두 번째는 3 들어갈 때야. 3 들어갈 때가 t값이 가장 높아. 이때가. 자, 여기다 3 집어넣으면 9 빼기 6 플러스 3이니까 최대값은 6이에요. 최대값은 6. 그러니까 이해됐니? 아, 내가 이거는 왜 생성했냐? 치환했을 때, 치환하면 t에 관한, 새로운 문자에 관한 뭐가 생성돼? 범위가 다시 재생성돼. 이건 x의 범위였던데 우리 이쪽에 구할 때는 t의 범위가 중요하다고. 이쪽에서는. 됐어? 그때 이 밑에 가로 열고, 아, t값의 범위는 2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한번 써주셔야 돼. 됐니? 그리고 나서는 요 행동을 한 번 더 하면 돼. 이제는 얘가 이 t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얘가 y 역할이고 이 t는 x 좌표의 역할을 하는 거야. 이해됐어? 이거 많이 해보셔야 돼. 이게 별건 아니야. 나중에 하다 보면 그냥 밥 먹듯이 하는 거라서 나중에 되면 치워져. 자, 이제 얘를 2차 함수로 그려볼게요. 얘는 아래로 볼록이고, 자, t가 몇일 때야? 축의 방정식 2배로 나눈 거예요. 부호 반대. t가 2일 때야. 그죠? 이해됐지? 근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해라? 2부터 6까지만 그리래. 2가 여기고 6은 이 정도니 요것만 그리라는 거죠. 요 빨간색만. 그러면 이때가 무슨가? 최소값. 이때가 최대값. 어차피 이제 y의 높낮이니까 이제는 t에다가
2를 집어넣을게요. t에다가 2를 넣었을 때가 제일 작은 거니까 2 집어넣으면 4 빼기 8 플러스 4니까 최소값은 0이 돼요. 됐니? 최대값은 t가 6일 때야. t가 6일 때. 여기다 6 집어넣으면 36 마이너스 24 플러스 4야. 이거 두 개 하면 12, 12 더하기 4는 최대값 16. 이렇게 구한다고. 됐니? 그래서 치환을 하면 첫 번째 중요한 건 이게 이차함수를 최대 최소를 두 번 구한다고 보시면 돼. 치환을 해. 너무 복잡해. 우리가 모르는 함수야. 너무 복잡하면 치환을 하는데 치환했을 때 뭐가 생겨? 범위가 t에 관한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치환한 문자의 범위가 새로 생겨. 그리고 치환하게 이렇게 쓰면 그 밑에다가 항상 이렇게 적용시켜줘야 돼. 됐니?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하면 돼 또? 최대 최소 한 번 더 구하시면 돼. 그러니까 최대 최소를 얘는 몇 번 구한다? 두 번 구한다고 보시면 돼. 이해됐죠? 되게 중요한 내용. 니네가 써먹을 내용, 내가 가장 많이 나온 유형이 얘야. 고2, 고3 때. 그러니까 밥 먹듯이 잘할 수 있어야 돼. 자, 밑에 두 개 해볼게요. 진짜 중요합니다. 야, 이참수는 무조건 하나는 이때니까? 너 t 뭐로 할 거야? 얘를 치환할 거잖아. 얘 반복되니까, 그치? 얘는 어떻게 생긴 애야? 아래로 불러오겠지? 얘는 무슨 값은 무조건 구할 수 있어. 최소값은 이때니까? 최대값은 못 구해도? 위로 올라가니 왜요? 마이너스. 난 뭘 치환했는데? 아, 이거 x가 며칠 때야? 축의 방정식 2배 나눠 마이너스 2일 때야. 그럼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서 나오는 t값은 뭐냐면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4죠.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이죠. 이때 제일 작은 값은 마이너스 4야. t값은 마이너스 4보다 위쪽에서 계속 나와. 그래서 무슨 범위가 생기냐면 마이너스 4 밑으로는 못 나온다는 얘기야. t값은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다. 최소값보다는 얘가 최소값이라는 얘기는 가장 작을 때가 마이너스 4고 나머지 마이너스 4보다 크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럼 이게 t값의 범위 생성한 거야 지금. 그리고 얘를 쓰면 y는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10t 플러스 15고 요 밑에 뭐를 쓴다? t값은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다. 이제 여기서 얘가 t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x좌표의 역할을 하는 거야. x축 역할. 자, 얘는 어디로 불러? 음수니까 위로 볼록이지? 위로 볼록이야. 이때 t는 몇이야? 축의 방정식 2배로 나누면 5죠. 부호 반대 마이너스 5라고. t가 마이너스 5가 축이야. 이게 t가 마이너스 5가 축이지? 근데 얘는 어디보다 크거나 같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는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이쪽이지? 그럼 여기 t가 마이너스 4보다 큰 쪽만 그리니까 여기만 그려라 이게 얘기지. 그럼 얘는 무슨 값은 구할 수 있어? 이 그래프의 가장 낮은 값이야 높은 값이야? 이 빨간색 그래프만 보라는 거야 이제. 빨간색 이것만 구할 수 있어. 이걸 우리는 y의 최대값이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뭘 물어봐? 최대값을 물어볼 수밖에 없어. 최소값 물어보면 이 문제는 이상한 거죠. 못 구하는데 어떻게? 뭐 넣었을 때야? 마이너스 4를 넣었을 때가 최대값이라고. 여기다 마이너스 4 집어넣으면 16. 앞에 마이너스 있지?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4 집어넣으면 플러스 40. 플러스 15. 이렇게 해주면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계산해주면 이게 되겠죠. 이해됐어?
이제 이차 함수 최대 최소는 거의 다 할 줄은 아는 거고, 마지막은 활용이에요, 활용. 여기서 물어보는 게 맨 끝에 둘레 길이의 최대값. 그럼 봐봐. 이쪽이 둘레에 대한 식이고, 이쪽은 2차 식이 들어오면 돼. 이게 y의 역할을 하는 거고, 얘가 2차 함수의 역할을 하는 거야, 이제. 이해됐죠? 볼게요. 이 그래프 위에 있대, 얘가. 근데 얘 축이 뭐니? 얘 축이. 축이 뭐야? 5죠, 5. 여기가 5야, 5. 그럼 내가 여기를 모르니까 A라고 할게. 둘 중에 아무 데나 A라고 하면 돼. 그럼 여기서는 5부, 이 간격이 뭐야? A-5죠. 그럼 이 간격도 A-5여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여기는 뭐겠니? 이 간격이 A-5래니까 이 간격이 그럼 5에서 A-5만큼 작아지면 여기겠지, 그지? 다시 5에서 A-5 이 그림을 좀 더 확대하자. 어차피 둘레라는 걸 알았으니까. 이 그래프의 축이 5인 건 알았어. 여기가 5인 건 알아. 그럼 요 길이하고 요 길이는 같아야 돼. 축을 기준으로니까. 그럼 내가 여기에 x좌표를 a라고 한다면 요 길이가 큰 수 빼기 작은 수인 a-5가 이 길이일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요 길이도 a 빼기 5가 될 거야. 그때 요 점의 x좌표를 어떻게 구하냐 이거지. 이해됐니?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야, 솔직하게. 우리는 가로의 길이가 뭔 것만 알면 돼. 둘레니까 요 길이가 뭐야? 얘랑 얘랑 더한 게 길이일 거 아니야. 2a-10이 이 길이겠지? 가로의 길이는 2a-10이야. 됐니? 둘레니까 가로 길이, 세로 길이, 가로 길이, 세로 길이 더한 게 둘레잖아. 그러니까 이해됐니? 자, 이 높이를 구할게요, 이제 높이. x가 a였으니까 a 집어넣어서 나오는 y의 값. x에다 a 집어넣으면 여기는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10a가 되겠죠, 그죠? 여기가 이해됐니? 그러면 둘레, 내가 둘레를 L이라고 할게요. 보통 둘레 L 이렇게 하니까 Y라고 해도 상관없어. 니네 편한 문자로 하시면 돼. 그럼 둘레는 가로, 세로 똑같은 게 두 개 있으니까 곱하기 2 하시면 되겠지? 근데 요 길이는 뭐가 되니, 요 길이는? 여기 Y좌표가 여기가 5면 요 길이 5듯이 여기가 Y좌표가 얘니까 요 길이가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10A가 되겠지, 그지? 됐니? 됐어요? 그때 L은 자 얘랑 얘랑 먼저 더하면 마이너스 A 제곱 10A 2A 플러스 12A 마이너스 10인데 이게 몇 개 있다? 두 개 있는 거잖아. 가로 세로 두 개씩 있잖아, 그지? 따라서 둘레의 길이는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24A 마이너스 20이 둘레에 관한 식인데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지금까지 식만 세운 거야. 그리고 났더니 내가 다시 지우고 내가 여기를 A라고 놨잖아, 그치? 근데 얘의 두 근은 뭐니? 마이너스 X로 묶으면 X 마이너스 5가 되니까 여기 좌표가 5고 여기 좌표가 0인 두 근이란 말이야. 그럼 이 A는 절대 뭘 넘어갈 수는 없어. 5는 넘어갈 수가 없어. 됐어? 아 미쳤나봐. 여기 10이잖아. 여긴 10이잖아. 그죠?
그리고 축은 아까 5였잖아. 그치? 그럼 A는 5보다는 어때야 돼? 커야 돼. 같으면 돼, 안 돼? 같으면 안 돼. 같으면 직사각형이 안 생겨. 그냥 직선 하나야. 자, 10이어도 안 돼. 그래서 A 값의 범위는 어떻게 되냐면 5보다는 커야 되고 10보다는 작아야 돼. 여기까 이해되니? 그때 뭘 구하래, 이 문제에서는? 최대값만 구하래, 최대값만. 자, 얘 2배 한 거야. L의 최대값, 얘가 최대값이야. 이게 X축 역할을 하는 거고. 자, 위로 불러. 위로 불러. 자, A가 몇일 때? 축의 방정식. 2배면 마이너스 4. 나누면 마이너스 6이죠? 부호 반대. A가 6일 때. 아, A가 6일 때. 어디서부터 어디 사이? 5부터 10. 5는 한 칸. 10은 4칸.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물어봐. 그죠? 그럼 최대값은 언제야? 이때죠? 최대값이 몇일 때? 6일 때. 6 집어넣으면 36 마이너스 72 더하기 6 집어넣으면 6, 4, 24 144 마이너스 20 요거 해주면 72 빼기 20이니까 최대값은 52가 되겠어요. 근데 최소값을 왜 안 물어보니? 최소값은 여기 등호 들어가 있니 안 들어가 있니?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10일 때가 최소가 아니야. 마이너스 10 바로 전인데 그게 뭔지 몰라. 그래서 최소값을 구할 수가 없어, 이 문제. 문제 이해되니? 왜? 9.9인지 9.99인지 9.999인지 모른다고 이게. 이해됐어? 그래서 얘는 뭐만 구할 수 있다? 이 문제는 최대값만 구할 수 있다. 식 세워서 문제 푼다. 312, 13. 이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래지. 첫 번째는 정상풀이야. 선생님이 이 길이를 x라고 하고 이 길이를 y라고 할게. 그럼 넓이는 x, y야. 넓이의 최대값이니까 얘가 최대일 때야. 됐니? 근데 잘 봐. 요 삼각형하고 이 커다란 삼각형은 닮음이지, 닮음. 근데 큰 거의 닮은 비가 몇 대 몇이야, 얘가? 1대 2지? 그럼 여기도 1대 2가 돼야 돼. 여기도 1대 2. 됐어요? 얘가 이해되니? 그런데 여기가 y였잖아? 그럼 여긴 뭐가 돼야 돼? 2분의 1y. 이거 2분의 1y인데 얘는 뭐랑 같아야 돼? 20 빼기 x랑 같아야 되잖아. 나는 하나의 문자를 쓸게 그냥. 우리는 보통 x가 편하니까 y라고 안 놓을 거고 1대 2인 건 알지? 여기가 1이니까 여기가 2가 되면 되잖아. 그치? 그럼 여기에 2배인 40 빼기 2x가 돼요. 왜? 전체가 1대 2였으니까 내가 여기를 x로 두면 여기가 20-x고 얘가 1대 2여야 된다는 얘기지. 그치? 그럼 넓이는 뭐야? 얘 곱하기 얘가 넓이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넓이는 x 곱하기 40-2x. 자, 이거는 잘 봐. 최고차가 몇이야 지금? 마이너스 2x 제곱으로 시작하지. 그럼 넓이가 제일 높을 때가 이 꼭지점일 때가 최대값 구하라는 거잖아 지금. 근데 이 꼭지점이 최대가 될 때는 축이거든. 근데 우리 여기서 근을 구할 수가 있어. 근. 얘가 0일 때의 근은 뭐야? x가 0 또는 얘가 0 되려면
20이지. 그치? 얘가 20이야. 그럼 축의 방정식은 얘네들의 절반이 축의, 두 군의 절반이 축이라 그랬잖아. 그치? 축은 몇 축이겠어? x가 10일 때. 그럼 이때가 최대 값이 돼. 근데 잘 봐라. 요 길이가 10이야. 여기다 10 집어넣어 볼게. 이 길이 몇이야? 20이지. 그래서 나중에 선생님 이런 문제 나오면 뭐 하라 그랬냐면 이 10이라는 건 20의 절반이야. 40의 절반이 20이지. 그래서 이 넓이 최대값은 절반의 넓이가 최대야. 항상 그래. 근데 그림이 이 모양만 되냐? 이렇게 생겼어도 돼. 자, 요 길이가 60이고요. 요 길이가 40일 때, 요 파란색 부분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 똑같아, 근데. 높이의 절반, 20이지? 가로의 절반, 30이지? 20 곱하기 30이 이 넓이의 최대값이에요. 가장 넓어질 수 있는 값이야. 이것도 똑같아. 그래서 나중에 이건 시험 때 니네가 이제 고1 올라가면 그림 모양 이런 거 나오면 식도 쓰지 말라 그래. 절반 곱하면 답이야. 200. 오케이? 근데 아까 취지는 아까처럼 2차 함수 했을 때야. x가 10이었을 때였잖아. 내가 여기가 10이었을 때 여기가 40 빼기 20x였으니까 x가 10이었으니까 여기다 10 집어넣으면 요 길이가 20이 된다고. 그럼 요 길이의 절반이고 요 길이의 절반이잖아. 딱 됐어? 요 정도 그림 모양 보고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 이거는. 그래서 너무 쉬워서 학교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 잘 안 내. 그림 모양을 애들이 이게 너무 쉬운 버전이 돼버려가지고. 오케이? 쉬었다가 갑시다. 이제 여러 가지 방정식. 이제부터 이제 여러 가지 방정식. (3차) (4차)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정식이라는 건 다른 말로 고차 방정식이라고 하고 3차 이상을 다 여러 가지 고차 방정식이라고 해. 근데 얘는 어떻게 하는 거냐? 말 그대로 인수정리야. 인수정리라는 건 나머지가 0 되는 걸 인수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얘를 인수분해해서 우리 2차 방정식이 x-알파 x-베타는 0 돼 있으면 그는 알파 또는 베타 이거 0 되게 하는 값들이 근이 되는 거잖아. 그죠? 여기 하나 더 붙었다고 생각하면 돼. x-감마. 그럼 이거 0 되게 하려면 감마 이렇게 근이 3개 나온다는 얘기겠지. 그러니까 이해되니? 자, 그때 그러면 이 인수정리 나머지 0 되는 건 어떻게 찾냐? 고1 과정에서는 고3까지 마찬가지야. 플러스 마이너스 1, 2, 3 넣으면 3개 중에 하나 보통 나와. 분수 이런 거 절대 낼 수가 없어. 인수정리라는 게 진짜 이거 뭐 3분의 2 집어넣어서 찾는다? 이런 거 우리가 못 찾아. 솔직하게. 근데 여기서 4, 5, 6까지 나온다? 이건 되게 어려운 문제인 거야. 4 집어넣으면 일단 숫자가 엄청 커져. 여기다 4 집어넣어봐. 64에다가 3 곱하잖아. 그치? 숫자가 일단 100단위가 넘어가기 때문에 인수정리의 취지 자체가 집어넣어서 0 되는 거 찾아서 조립제법 할 수 있냐를 확인하는 게 고등 1학년 과정의 그 교육 목표지. 진짜 어려운 숫자 막 이런 거 집어넣어 가지고 찾으란 얘기 이런 게 아니야. 그래서 보통 어디서 걸린다? 1, 2, 3 안에 걸린다. 근데 여기 안 나와. 그럼 4, 5 해봐야 돼. 4, 5 들어가면 되게 어려운 문제인 거고 보통은 공식이 있긴 해. 공식은 뭐냐면 최고차항의 개수 3, 상수항의 개수 이렇게 해놓고 플러스 마이너스 3의 약수 분의 플러스 마이너스 4의 약수. 그래서 3의 약수 중에 1이 있잖아. 1분의 4의 약수 1, 2,
4. 1분의 1, 1분의 2, 1분의 4. 요런 거 넣어보란 얘기야. 이해되니? 근데 이런 것도 할 필요가 없이 보통 어디서 걸린다? 1, 2, 3 안에 다 걸린다. 보통 1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확인해? 요거 1 집어넣으면 요 개수들만 남거든? 개수들 더해서 0 되면 1인 거야, 무조건. 이거 3 더하기 마이너스 7 더하기 4 해봐 0 나오지, 그치? 이해되니? 그래서 어떻게 한다? 집어넣어서 0 되는 인수를 하나를 먼저 찾는 게 첫 번째 목적이야. 3차 방정식. 4차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얘는 1 집어넣으면 3 빼기 7 플러스 4니까 이게 0 되잖아. 그럼 1로 뭐 할 수 있다, 얘? 얘는 3차는 있고 2차는 없으니까 0. 1차는 마이너스 7, 4까지 쓰시고 뭘로 된다? 1 집어넣으면 0 되는 걸 찾았잖아, 그죠? 그래서 1로 조립제법 한다는 뜻이야. 1로 조립제법. 풀이 방식이 다 이거야, 다. 별로 안 어려워. 3. 1 집어넣었잖아. 이거? 바뀌었구나. 1차항이었구나. 마이너스 7, 1차항이 0이구나. 됐죠? 그러니까 없으면 항상 0 써줘야 돼. 개수는. 여기까지 이해됐지? 이거 조립할게요. 1, 3, 마사 더하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0. 이렇게 되고, 중요한 건 이게 근이야, 근. 1 집어넣어서 0 되는 게 근이야. 그러면 인수분해로 쓸 때는 x-1 해야 나중에 는 0 할 때 x에다가 1 집어넣으면 0 되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 쓴 거에 부호 반대로 꼭 써주시고, 얘가 뭐가 된다? 얘가 몫이 되는 거야, 몫. 얘는 3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 이렇게 쓰면 돼요. 됐니? 그래서 2차식이니까 인수분해가 될 때까지 해보는 거야. 더 되는지 확인. 3, 2 하면 6, 2고 이쪽 마이너스면 되겠네. 그죠? 그래서 얘는 인수분해하면, 자, 얘를 전체적으로 인수분해하면 x-1, 자, x-2, 3x 플러스 2는 0이라서 한 근은 1, 또 다른 한 근은 2, 마지막 한 근은 마이너스 3분의 2. 됐어요? 우리가 이런 거 집어넣어서 0 되는 거 못 찾는다고, 이런 거. 그러니까 3개 중에 1, 2 벌써 2개나 걸리잖아. 1에서 실수했어도 2 넣으면 0 돼요. 2로 조집해도 된다는 얘기야. 이 3차 방정식을 푸시어 x값은 1 또는 2 또는 마이너스 3분의 2다 이렇게 푸시면 돼. 됐니? 얘는 3차는 한 번 했잖아, 조립제법. 그럼 4차는 이런 짓을 2번 하라는 얘기야. 4차에서 하나 낮춰주면 3차란 말이야. 3차일 때 한 번 했으니까, 자, 얘도 마찬가지로 집어넣어서 0 되는 거 먼저 찾을게. 항상 1부터 시작해. 개수들만 봐. 1, 마1, 마1, 마5, 6. 이거 하면 마7. 이거 하면 플러스 7. 0 되죠? 1로 된다는 얘기야. 얘는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6. 1로 조립하면 1, 1, 빵, 마1, 마1,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0. 됐니? 그때 x-1은 알겠는데 얘가 x세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니까 얘가 몇 차야? 3차잖아. 한 번 더 찾아줘야 된다는. 저걸 한번 쓸게요. x세제곱, 제곱의 개수는 없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 집어넣어서 0 되는 거 찾아야 돼. 1은 일단 안 돼. 1 집어넣으면 1 빼기 1 마이너스 6이니까 안 되죠? 마이너스 1도 차이가 너무 크니까 안 될 거야. 2 같은 거 넣어볼게요. 2 집어넣으면 8,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이니까 2 집어넣으면 0 되지? 계산했을 때. 됐어? 그래서 얘는 뭐로 조립이 된다? 2 했을 때 조립제법 하면 된다. 1, 2, 4, 3, 6. 자, 그래서 얘를 최종적으로 쓸 때는 항상 이 조립한 거는 부호 반대다. x-1, x-2. 요거 부호 반대, 여기 거는. 그리고 여기는 제곱 1차 상수니까 여기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은 0까지 이렇게 된 거예요. 인수분해가. 됐죠? 근데 2차니까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 1, 3. 둘 다 부호가 같아야 되는데 플러스 2를 절대 못 맞춰. 그죠? 그리고 그러면 내가 근도 확인해 보고 싶어. 요 부분만 내가 근의 공식을 한번 써볼게. 2차 방정식이니까. B'제곱 1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3 얘는 0이 그럼 이쪽에서는 뭐가 생기냐면 허근이 생겨요. 근데 우리가 이제 방정식을 푼다라고 하면 실수인 근을 푸는 게 우리가 방정식이라고 해요. 실수인 근. 허근 배웠을 때만 하는 거고, 그럼 실수인 근은 뭐하고 뭐밖에 없다? x는 1과 x는 2뿐이 없다. 얘는 허근이라서 따로 구하지는 않아요. 됐니?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4차는 원래 근이 4개야, 4개. 3차는 3개고. 근데 이것 중에 실근이 2개고, 여기 허근 2개가 있는데, 허근은 우리가 안 쓴다고 보통. 쓸모가 없어서. 이해됐어? 그래서 방정식을 구하여라. 그럼 실수 범위 내에서 구하는 게 주목적이에요. 자, 밑에 거 해봅시다. 근데 정확하게 하라 그러면 이것도 구해야 되지. 정확하게 하면. 근의 공식 써야 되는데 원래 이거는 잘 구하지 않아. 근데 여기서는 다 구해놨는데 굳이 안 구하셔도 돼. 구하라고 할까? 니네 구해봐. 근의 공식 써가지고 인수분해 안 되면. 자, 이제 공통 부분이 있는 4차 방정식의 풀이. 4차 방정식은 근이 몇 개야? 4개야, 4개. 근데 이거를 우리가 전개해가지고 하기에는 너무 힘들어.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공통 부분이 있는 애. 자, 얘. 공통이 있잖아, 그치? 그래서 얘를 t로 치환해. 그래서 얘는 t 플러스 5의 제곱 마이너스 12t 40은 넘어가면 마이너스 40은 0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얘는 t 제곱 플러스 10t 플러스 25 마이너스 12t 마이너스 40은 0 얘는 t 제곱 얘랑 하면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15는 0 얘는 3 곱하기 5 이쪽 마이너스면 되겠네, 그죠? 이때 t 값이 뭐야? t 값이 마이너스 3 또는 5지? 이해되니? 근데 t가 뭐였니? 원래 x제곱 플러스 4x가 t였는데 그 값이 마이너스 3 또는 x제곱 플러스 4x가 5였다 이 뜻이지. 됐어요? 그래서 t 값이 여기선 2개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t 값이 이렇게 나왔을 때 x 값은 여기서 2개, 여기서 2개. 총 4개가 나온다는 얘기겠지. 그죠? 이해됐어? 아니요. 다시 t로 치환해서 여기까지는 와? 예. 왔어? 그럼 t 값이 몇 개야? 마이너스 3 그러면 식을 이렇게 쓸게요. t는 마이너스 3 t는 5 이렇게까지 쓸 수 있지. 근데 우리가 방정식을 풀어라 라고 하는 거는 누구 갖고 하는 거야? x 갖고 하는 거야. 우리 t 값이 중요하지가 않아. 이 t가 누구였어 지금? x제곱 그럼 t 대신 다시 돌려. x제곱 플러스 4x는 마이너스 3 x제곱 플러스 4x는 5 지금 이 모양하고 똑같은 거잖아 지금. 우리가 구하는 건 누구 값? x값 그럼 여기서 x값 몇 개 나오겠니? 2개 2개 나오고 여기서도 x값 몇 개 나오겠니? 2개 그럼 x값 총 몇 개 되는 거야? 4개 그래서 x값이 총 4개라고. 정확하게는 여기 어떻게 되는 거야? 요거 인수분해한 식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야. 근데 굳이 이것까지 쓸 필요 없이 그냥 값만 구하면 되니까 원래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가. t 플러스 3, t 마이너스 5로 인수분해가 돼가지고 인수분해식 쓰면 이렇게까지 되는 거야. 근데 여기 2차 방정식이 여기서 근 나올 거란 말이야. 그걸 굳이 이렇게까지 쓸 필요 없고 t 값 구했으면 t 대신 다시 되돌려 이렇게 식 2개만 쓰면 되는 거니까. 됐어?
그럼 여기서 t값 구할게요. 여기서 t값, 아니 x값. 인수분해 되니까 1, 3, 뿔뿔 되죠? 그럼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3이라는 근이 여기서 나오고요. 여기 인수분해 1 곱하기 5 이쪽 마이너스. 그러면 여기서 x값은 1 또는 마이너스 5. 이래서 총 하나, 둘, 셋, 4개가 나온다 이 뜻이지. 됐어요? 이해됐니? 한 번 더 할게. 이거는 인수분해할 때 연속해서 뭐 이렇게 4개가 곱해져 있을 땐 뭐부터 해라? 합이 같은 걸 2개씩 해야 치환할 수 있는 문자가 생기지? 합이 같은 거는 1하고 4, 2하고 3 했을 때 합이 같아. 그죠? 그래서 얘하고 얘를 먼저 곱하면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4가 되는 거고, 두 번째 얘네 둘 한 거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 얘 넘길게 마이너스 120은 0. 이제 반복되는 숫자가 얘기 때문에 내가 얘를 t로 치환한다고. 치환해야 2차식으로 하고 인수분해도 편하니까 스무스하게 간다 이거겠지. 그치? 자, 치환하면 모양이 어떤 모양이야? t 플러스 4 t 플러스 6 마이너스 120은 0. 전개하면 t제곱 플러스 10t 플러스 24야. 24를 얘한테 더해주면 플러스 마이너스 96이 되겠죠. 그죠? 는 0. 자, 인수분해 합시다. 뭐 있냐? 16 곱하기 6인가? 맞죠? 플러스 10이 돼야 되니까 이쪽 마이너스면 되겠지? 그럼 이때 t 값은 뭐야? 원래는 어떻게 써야 돼? 아, t 플러스 16 t 마이너스 6은 0이니까 t 대신 되돌려서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16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써고 여기서 근 구하면 되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이 x제곱 플러스 5x의 값이 t값이 하나는 몇이야? 마이너스 16이죠? 얘가 마이너스 16일 때 또 하나는 x제곱 플러스 5x가 몇일 때? 6일 때. 그럼 여기서 x값 2개, 여기서 x값 2개 나온다는 뜻이겠지, 그치? 넘길게요. 넘어가면 얘는 플러스 16은 0. 얘 넘어가면 마이너스 6은 0. 얘부터 하자. 1 곱하기 6, 이쪽 마이너스. 그럼 x값은 1 또는 마이너스 6은 여기서 구했고요, 이제. 자, 얘는 인수분해 뭐 되나? 4, 4, 2, 2. 안 되지? 그리고 b제곱 25 마이너스 4의 이거 판별식 0보다 작아요. 얘 허근 나올 거야. 허근 나와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근해 공식 한번 쓸게요. 근해 공식 2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마이너스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64. 그래서 한 근이 2분의 마이너스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계산하면 몇이냐? 40 39인가? 그럼 39 i가 되겠지. 됐죠? 그래서 그는 하나 둘 셋 넷. 됐죠? 그러니까 치환하는 거는 너무 이거 전개하는 게 너무 귀찮은 거야. 물론 이것도 돼. 전개를 니네가 자신 있으면 전개를 하고 집어넣어서 0 되는 걸 찾고 인수 조립제법 이렇게 2번 해서 푸셔도 돼. 근데 너무 오래 걸려. 치환이 훨씬 빠릅니다. 이런 애들. 자, 밑에 거 2개만 해볼게요. 1번과 3번만 해볼게요. 1번과 3번. 요거 치환했지? 그치? 쟤는 t마 3 t 플러스 4 마이너스 8은 0 이렇게 쓰면 되지. 8 있으니까. 너 8 안 썼지? 이건 t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0은 0이죠?
나 4, 5 되는데? t값이 4 또는 마이너스 5거든? 그럼 x제곱 플러스 3x는 4 x제곱 플러스 3x는 마이너스 5 근을 쓰는 거야 여기다가 이쪽에 넘어가면 얘는 마이너스 4 얘 넘어가면 플러스 5 얘는 1, 4 이쪽 마이너스 되잖아 1하고 마이너스 4 얘는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여기서 근의 공식 나올 거고 됐고 어떤 거? 밑에 거는 오케이. 나왔어 나? 네. 안 된다더니 인수분해 안 된다더니 되더라고요. 야 루트 1, 루트 4 이렇게 나오면 그건 다 인수분해 되는 애들이었던 거야 루트 9 이렇게 나오는 애들 이게 플러스 4가 아니야 t값이 못 나왔어 4 또는 마이너스 5 나왔지 이 뒤에다 쓰는 게 아니고 이거 지워봐 끝에 두개 얘가 t였잖아 얘는 써봐 는 걔가 4라고 는 걔가 5라고 마이너스 5라고 그럼 얘가 넘어가면 이렇게 된다고 넘어가면 얘는 플러스 5가 되고 그래서 얘는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근의 공식 얘는 근의 이렇게 된다고 거기다가 뒤에다가 근을 바로 플러스 4 이렇게 쓰면 안 돼 얘는 4였는데 얘가 t였으니까 t는 4 t 대신 얘 쓰는 거라고 오케이? 자 유형 3번 갑시다 요거 역시 우리 인수분해 때 배웠던 방식이다 내가 그때 얘를 뭐라고 불렀냐 신아 내가 얘 뭐라 불렀지? 지수가 짝수만 있는 식 이거 배웠는데 내가 방법 두 가지 인수분해 방식 두 가지라고 쉬운 버전과 알아야 모르는 버전 는 0이 없으면 내가 복 2차식이라고 했고 는 0이 있으면 복 2차 방정식 이렇게 쓰면 돼 그래서 얘 쉬운 버전이 뭐다? 이 자체가 인수분해가 돼. 1 곱하기 4 이쪽 마이너스 여기는 x제곱 곱하기 x제곱 됐니? 이게 쉬운 버전이었어. 그래서 얘는 인수분해가 x제곱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4는 0이고 인수분해 얘 더 되니까 x제곱 플러스 1 x제곱 x 플러스 2 x 플러스 x 마이너스 2는 0 그래서 한 근은 2 또는 마이너스 2 또는 자 요거는 x제곱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죠? 제곱해서 마이너스 1 되는 건 우리는 허수라 그러지? 그래서 뭐가 있어? 플러스 마이너스 i 이렇게 나온다고 됐어? 이거 우리 인수분해 때 한 거 기억나지? 이게 쉬운 버전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되는 버전 이거 인수분해가 안 된단 말이야 인수분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 뭐 제곱 마이너스 어떤 놈의 제곱수 합차의 모양을 만들어서 얘 더하기 얘 빼기 얘로 인수분해를 한다라고 했지 이해돼? 기억나니? 기억나셔야 돼 모르겠으면 어떻게 하냐 x 4제곱 인수분해가 안 돼 얘가 플러스 1 요 x제곱을 살짝 보류 그럼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여기 뭐가 있어야 되냐 반의 제곱이 1이야 그래서 여기는 플러스 2x제곱이 있든 마이너스 2x제곱이 있으면 얘는 x제곱
플러스 1의 완전제곱 꼴로 만들 수가 있다고 얘가. 오케이? 그래서 가운데 부분을 완전제곱식이 되게 하는 수가 얘 아니면 얘야. 됐어? 근데 원래가 뭐였어? 원래가 플러스 x제곱이었어. 근데 이거라면 내가 뒤에다 뭐를 해줘야 돼? 마이너스 x제곱을 해야 원래식하고 바뀌지가 않잖아. 그지? 이거 계산해봐. 원래식이 되지. 얘도 원래 얘가 되려면 뒤에 뭐 붙어야 돼? 플러스 3x제곱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이 앞에 거는 어떤 수의 완전제곱 만들 거고 반드시 합차는 여기가 빼기야. 그리고 이 숫자도 어떤 숫자의 제곱이 돼야 되는데 얘는 이미 플러스 3이라서 글렀어. 얘는 연결이 마이너스로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됐지? 그래서 얘는 둘 중에 누가 필요해? 위에 게 필요해. 그래서 얘는 식을 바꾼 건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인수분해가 안 되니 합차의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앞부분을 완전제곱으로 만든 거야. 얘는 x제곱 플러스 1의 완전제곱 빼기 뒤에 거는 x의 제곱은 0이란 말이야. 그럼 뭐 제곱? 얘 제곱 빼기 얘 제곱 합차의 모양이 됐기 때문에 얘 더하기 얘 빼기 얘로 간다고. 자, 얘 더하기 얘 x제곱 더하기 먼저 쓸게요. x 플러스 1 x제곱 빼기 쓸게. 빼기 x 더하기 1은 0. 근데 얘도 둘 다 허근이야. 그래서 얘는 2분의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3i가 되고요. 얘는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가 돼. 됐어요? 이 모양 기억해라. 뒤쪽에서 많이 할 거야. 1, 2, 3. 내가 이런 얘기 한 적 있어. 1, 2, 3. 이 모양일 때 나오는 근이야.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하여튼 얘를 풀면 근이 이렇게 허근만 4개 나와. 얘는 허근만. 됐어요? 자, 보기차식을 푸는 방식은 두 가지밖에 없다. 요거 보기차식 4개 한번 풀어볼게요. 모르겠으면 질문하세요. 난 지금도 헷갈려서 모르겠다 그러면 무조건 질문하세요. 보기차식은. 아, 요거 인수분해 8, 9, 72 이쪽 마이너스네. 그지? 그러면 x제곱 플러스 8 x제곱 마이너스 9는 0이지. 요거 0 되려면 x제곱이 마이너스 8이어야 돼. 얘가. 그래 0 되지. 그러면 x가 될 수 있는 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8이란 말이야. 제곱해서 음수잖아. 근데 루트 8은 2 루트 2 i 이렇게 써주셔야 되겠지. 됐어? 여기서는 x제곱이 9니까 이때 x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렇게 쓰면 되고, 제곱했는데 음수 나오면 허수란 얘기예요. 네가 쓴 게 루트 2분의 1이잖아. 이게 얘인 거잖아. 유리화하면 정확하게는 학교에서는 이렇게 쓰지. 루트 2 곱해서. 근데 여기서는 뭐 이렇게 써도 뭐 크게 문제가 안 돼. 근데 학교 시험에 쓸 때는 이렇게 쓰면 감점 요인이 좀 될 수 있어. 유리화 안 하면. 4번이요? 인수분해 안 되잖아. 그럼 x 4제곱 플러스 16. 이거 완전 제곱식 되려면 여기 뭐 필요할까? 8?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얘는 그냥 바로 이렇게 해도 돼. 제곱 마이너스 16 이렇게 가도 돼. 이렇게 두 개짜리는 더 쉬워 얘가. 그럼 제곱해서 마이너스 16 되는 건, 그럼 x 제곱이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플러스 몇 i야? 플러스 4i. 또 하나는 마이너스 4i지. 맞아요? 그럼 제곱해서 4i 나오려면 x는 뭐겠어? 플러스 마이너스 2i. 여기서도
얘도 플러스. 근데 얘는 이게 아닌데. 얘는 그냥 해야 되겠다. 완전 제곱식 만들자. 뭐 필요하니? 뭐 필요해? 어? 8x제곱. 내 맘대로 8x제곱 했으니까 뒤에 마이너스 8x제곱 해줘야 원상복귀가 된다고. 어디가? 여기 플러스. 그래야 빼주면 없어지겠지? 여기 마이너스면 플러스고. 근데 이게 원래 뒤에 게 제곱이 돼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이제 허수까지 범위가 되기 때문에 얘는 x제곱 플러스 4의 완전 제곱이고 뒤에 거는 루트 8 2루트 2x의 완전 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얘는 허수 범위까지 포함돼서 그런 거야. 요거를 제곱해야 이 8이 되는 거잖아. 요걸 제곱해야. 이해됐어? 그래서 얘 더하기 얘 빼기 얘로 가는 거야. 그러면 얘는 x제곱 더하기 먼저 쓸게요. 플러스 2루트 2x 플러스 4 x제곱 마이너스 2루트 2x 플러스 4는 0. 자, 만약에 얘네들이 이제 무리수가 하나 들어있기 때문에 켤레근이라는 건 없어. 근데 켤레 복소수는 가능해. 그래서 얘 근의 공식 한번 써볼게요. B'이 얘죠. 그러면 1분의 B' 제곱 아니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마이너스 B' 제곱 2 마이너스 AC 하면 4.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i 이렇게 하나 나와. 얘가 복소수일 때는 얘가 무리수가 들어가더라도 켤레 복소수는 가능하다. 실수 범위 숫자는. 근데 켤레 근은 안 돼. 자, 얘도 똑같이 얘가 이제 여기선 B'이 루트 2야. 그래서 얘는 뭐겠어? 1분의 루트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i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의 공식 쓴 거야. 이거는 뭐 다른 게 한 게 아니라. 봅시다. 자, 얘의 한 근이 마이너스 1이래. 근은 누구의 값이야? x 값이야. 그럼 저기다가 x 대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 돼야 된다는 이 뜻이에요. 그죠? 그럼 미지수가 모르는 게 a 하나고 힌트가 하나 있으니까 얘 집어넣으면 a 값도 구하겠네. 그죠? a 값 먼저 구해야 돼. 마이너스 1 집어넣게.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을 넣었으니까 마이너스 1을 분배할게요. 그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플러스 3a는 0이 된다. 그럼 얘하고 얘 계산하면 a 이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2인데 마이너스 2 넘어가면 플러스 2. a 값이 2인 거 구했어요. 됐니? 그럼 저 식은 뭐야?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2 집어넣으면 플러스 3x 2 집어넣으면 플러스 6은 0이고 너무 친절하게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이 된다라는 걸 알려줬잖아. 그지? 그대로 해. 1 마이너스 2 3 6 얘가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이 된다고 처음부터 힌트가 줬어. 그럼 1 마1 마3 3 6 마6 0 됐죠? 그럼 얘는 인수분해가 어떻게 됐다? 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6은 0. 그때 나머지 두 근의 곱슬 구하래. 여기서 한 근이 나왔잖아. 여기서 마이너스 1이 나왔고 나머지 두 근은 여기서 나오겠지. 근데 두 근의 곱, 합 이런 거 물어보면 근을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지. 여기서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는데 두 근의 곱슬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a분의 c. 그래서 얘는 답이 6이 되겠죠. 됐어요? 이거 근각에서의 관계로 이 뒤에서 거 구하라는 얘기예요. 이 뒤에 거. 이해됐어요? 별거 없죠? 이거 근의 공식 쓰면 이거 허근 나와요. 허근 더해도 어차피 6 나와요. 이거 곱해도. 됐어? 자, 1번 답은 이렇게 구하는 거고, 자 2번 답은 그냥 얘보다 얘 좀 더 귀찮게 한 거지 뭐.
자, 미지수가 몇 개야? 4개. 뻥치지 마. 잠깐만. A, B 두 개밖에 안 돼. X라는 애는 변수야, 변수. 모르는 숫자는 A하고 B야. 그럼 힌트 몇 개 필요해? 2개. 얼마나 친절해. 1 넣어도 0 되고, 마이너스 1 넣어도 0 되고. 됐어? 1 집어넣을게. 1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2, 플러스 1, 플러스 A 플러스 B는 0. 정리하면 A 더하기 B는 그러니까 없어져 버리네. 얘가 0이네요. 두 번째 식 마이너스 1 집어넣을게. 그러면 1 플러스 2 플러스 1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0. 니네 부호만 조심해. 그럼 얘는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이거 계산하면 4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4. 자, 얘네들이 더하면 2B가 마이너스 4니까 B 값은 마이너스 2고요. 여기다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A 값은 2가 나온다. 자, 얘 제대로 식 쓰면 x 4제곱 마이너스 2x 세제곱 A가 2였으니까 2x x제곱 어디 있어? x제곱 플러스 2x b가 마이너스 2는 0. 근데 친절하게도 뭐 알려줬어? 1하고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 된다라는 건 알려줬잖아. 그죠? 그럼 얘 1, 마이너스 2, 1, 2, 마이너스 2. 1부터 갈게요. 1로 하면 1, 1, 마일, 0, 0, 2, 2, 빵. 또 한 번, 뭐로? 마이너스 1로. 1, 마일, 2, 2, 빵. 그럼 얘는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는 0이야. 그래서 이 근과 이 근은 처음부터 알려준 거고, 나머지 두 근의 합을 구하래. 그럼 나머지 두 근은 여기서 발생할 거고, 여기서의 두 근의 합,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 근각에서의 관계 마이너스 a분의 b. 그래서 얘는 2가 되겠죠. 됐죠? 별거 없죠? 자, 밑에 거 여기까지 하면 이거 왜 일로 하는 거야? 근이 마이너스 3 집어넣어서 0 됐는데? 마이너스 3으로 해야 조립제법하면 0 나오지. 알려준 게 마이너스 3이니까 나머지 두 구는 여기 이게 아니겠지. 1 넣어서 0이 우연히 걸렸을 뿐이야. 1, 마3, 마3, 플러스. 두 군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그러면 p가 7이고 나머지 두 군의 합이 3이니까. 오케이? 야, 여기 알려준 걸로 해야 나머지 여기서 두 군이 나오지. 이건 나머지 한 근이지. 이 둘 중에 근이 하나가 1이 있나 보지. 얻어 걸린 거지, 그거는. 자, 그래서 오늘의 숙제는, 자, 개념 원리는 아까 그 중간에 연습 문제 뭐 하나 있던데 326번까지 152, 153에 실력업 플러스 빼놓고 다 하시고요. 얘는 2차 함수 일단
80페이지 서술형까지는 푸시고요. 1차 함수 다 하시고 3차 방정식은 유형 4번까지 하시면 되겠다. 88페이지 617번까지. 88페이지 617번. 뭐가요? 내가 내일 몇 시라고? 아니, 수요일날 몇 시? 11시. 수요일날? 11시에? 11시다. 그리고 금요일날 수업 시간은 조금 이따가 애들한테 물어보고 수요일날 공지해 줄게요. 서일 그거 테스트지 갖고 왔어? 주세요. 너 다음 시간에 오면 나랑 상담해야 돼. 왜요? 뭐 왜요? 상담? 시험을 잘 봤으면 내가 좋은 얘기 할 거고 못 봤으면 나랑 옥상 가자는 얘기 할 거고 너는 옥상일 가능성이 높아? 좋은 얘기 나올 가능성이 높아? 잘본 거 같은데. 뻥치지 마 이씨. 넌 내가 미리 얘기할게. 너 나랑 옥상 가야 돼. 먼저 얘부터 얘기할게. 안녕히 계세요. 어이 조심히 가라. 야, 나 다음번에 100점? 다음번에 100점?